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교보문고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역은 정겨운 역이다. 광화문 광장을 거쳐 경복궁으로 나들이 하거나 청계천 주변을 산책할 때 이용하는 역이다.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에겐 책의 고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역이다. 100년의 전통을 이어왔던 종로서적이 흔적이 있는 곳이며 미래 100년의 꿈과 희망을 이끌어줄 영풍문고와 교보문고가 있는 곳이다. 종로역에서 볼 일 있으면 보기 전이나 후에 꼭 찾아 인사하게 된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책의 요정들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마법의 문고이다. 자신이 읽은 대로 만들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요술봉을 파는 곳이다. 그곳에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은 이가 얼마며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꿈과 행복의 전령사다. 작가들에게 받은 생명수 같은 메시지들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나눠주는 천사들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교보문고 입구의 큼지막한 돌에 새겨진 글이다. 이 글에는 창업주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과 꿈이 서려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태어난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이후 보통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나이가 많아 입학이 거절되자 천일 독서를 목표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낮에는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생활이었다. 그중 헬런 켈러와 카네기 전기는 그의 인생을 바꾼 책들이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우했던 카네기 성공신화에 큰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시네번과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대가를 톡톡히 치른 애국애족의 가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육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 일본과 중국 북경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1958년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매일이 박걱정이 주요 관심사인 그때에 생소한 보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보험을 준비한 선각자였다. 전쟁의 폐해와 나라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재 양성에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사람이 곧 미래다 같은 슬로건을 이미 한 세기 전에 예견한 것이다. 그의 호는 대산이다. 큰 산이란 뜻이다. 모든 인간과 자연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다.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그의 인품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글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단순한 책 장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파는 사람이었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서점을 구성할 때 거의 모든 임직원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금싸라기 땅에 이익도 거의 없는 책 장사가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일본의 책 구매가 연 10건이고 미국이 8건, 한국은 겨우 한두 권밖에 되지 않고 시장도 너무 작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념은 확실했다. 교보문고는 자신의 이익을 강구하지 않고 민족과 사람을 사랑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발로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보문고를 들어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다. 책을 팔려는 곳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참 좋다. 거꾸로 해도 전혀 무방하다. 병아리와 달걀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자는 의문을 되새기는 글이기도 하다. 사람일까 책일까 너무 궁금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먼저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책이 먼저다. 인간의 생각은 단순하다. 자신이 있어야 세계가 있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반문해 본다. 자신은 누가 만들었는지 다인의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의 조상은 박테리아의 일종일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은 진화론이다. 특히 인간이 박테리아를 거쳐 유인원이 되고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한 거짓말이다. 차라리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과학자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박테리아가
유인원을 옮겨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이 극히 일부라도 증명할 수 있는가? 진화론에 따르면 유인원 역시 수만 년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일 게다. 그러면 유인원 중에서 좀 더 똑똑한 개체가 나와야 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가?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인간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해서 찰스 다윈의 생애와 그의 역서, 종의 기원을 봐도 일반 동식물에서 적용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진화론은 근거도 없고 그 역시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혁명의 큰 틀 안에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신흥 자본주의자들이 봉건 영주나 수구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으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생각만 든다. 자연의 원리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자연이 만들었거나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가 있을 수도 있다. 책을 단순한 파피루스 양피지나 종이로 만든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다. 책을 말할 때 우리는 종이로 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책에 담긴 인간, 자연, 그리고 영혼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이 들어있고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들어있으며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글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책은 바로 우주인 것이다. 우주가 생성되고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가 좀 더 철학적인 논리다. 사람책을 계속 되뇌다 보니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세상이 생각난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 같이 반복됐다는 느낌과 눈송이가 굴러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인간은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만든다. 아니, 위대한 인간은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책은 참된 인간을 만든다. 참된 인간은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책은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 바로 읽어도 반대로 읽어도 모두가 참인 글이다. 그렇다. 좋은 책과 위대한 인간은 동일하다. 위대한 인간의 삶은 좋은 책이 될 수 있고 좋은 책은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대산 신용호 선생은 좋은 책과 위대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큰 그릇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큰 그릇에 담긴 좋은 책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허리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커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다는 진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책을 읽고 성장하는 시간이 반복되면 눈송이처럼 불어나 반드시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라는 글이 말해준다. 사람은 책을 먹어야 하고 책은 사람을 먹어야 한다. 사람은 역사라는 책을 먹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책은 인간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책과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도 문자라는 도구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면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의 경쟁 속에서도 책이라는 문자의 모험을 통해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획득하고 높은 통찰력을 갖느냐에 따라 성패는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류가 자손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인 책을 읽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주는 곳이 책이다. 교보문고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곳이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한 곳이기도 하다. 교보문고는 필자를 만들고 나는 책은 망치다를 만들었다.